안녕하세요. 저희는 퍼스의 기호학과 기호학을 통한 시각 디자인 분석 발표를 맡게 된 퍼스 2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스는 미국 실용주의 철학의 선구자로서 철학과 기호학에 대한 독창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소시르가 언어의 표상과 의미에 관심을 가졌다면 퍼스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퍼스는 표상체, 해석체, 대상체를 포함하는 삼원론적 기호체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표상체는 기호가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지시하는 대상물, 대상체는 기호이자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 해석체는 해석 내용으로서 표상체를 대상체로 이끄는 관념과 관계된 범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표상체와 대상체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는 기호 3분법이 있습니다. 기호 3분법은 도상, 지표, 상징으로 이루어집니다. 날씨 아이콘과 같이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과 닮은 경우를 도상, 발자국과 알맞은 동물을 찾는 예시와 같이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지표, 국기와 같이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없고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기호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퍼스의 기호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해석체라는 개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자의 해석작용을 기호작용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해석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조는 일상의 기호학 중에서도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픽토그램을 통한 기호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토그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상징 문자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 사례를 퍼스의 기호 유형별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이 픽토그램은 도상 기호입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이 픽토그램을 본다면 쇼핑카트가 있는 곳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픽토그램의 대상체는 쇼핑카트이며 이를 통해 쇼핑카트 픽토그램은 유사성에 기반한 도상 기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체는 해석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해석자가 어린아이라면 이 쇼핑카트를 장난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상과 상징을 혼합한 기호인 화장실 픽토그램입니다. 여러분은 공공장소에서 이 기호를 보고 화장실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학습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 화장실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는 여성과 남성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자는 화장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과 남성의 그림은 실제 여성과 남성의 모습과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도상기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표기호인 표지판 픽토그램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거나 주의를 뜻하는 표지판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지표기호입니다. 때문에 해석자는 해당 표지판을 보고 조심해야겠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네모나 동그라미가 아닌 뾰족한 세모 모양의 표지판은 해석자에게 경고의 이미지를 줍니다. 마지막 픽토그램은 상징기호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이 픽토그램을 보고 계산대가 위치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픽토그램이 화폐나 계산대와 어떤 유사성이나 인과관계를 갖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해당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계산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픽토그램을 통한 기호작용은 굳이 언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외국인이어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통한 기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및 대중의 관점에서 해석체를 살펴보고 이를 기업 혹은 제작사가 의도한 해석체, 즉 기업 정신 및 기획 의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유회사 SK에너지의 언어적 기호의 표상체는 SK와 에너지로 각각의 해석체는 SK 계열사, 그리고 석유에너지, 힘입니다. 시각적 기호의 표상체는 나비로 해석체는 행복과 상승인데요. 나비는 옛 민화에서부터 행복으로 표현되던 상징기호입니다. 언어적 기호와 시각적 기호의 종합적인 해석체는 행복 추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SK의 정유회사입니다. 이는 SK에너지의 기업 정신인
행복 경영에 뿌리를 둔 사회적 가치 추구와 일치합니다. 정치평론 프로그램 썰전의 언어적 기호의 표상체는 썰과 한자 전으로 썰의 해석체는 흥미롭고 해석적인 이야기이며 전의 해석체는 싸움 및 전쟁입니다. 시각적 기호의 표상체 혀를 해석하면 독서를 상징하므로 이는 상징 기호에 속합니다. 칼로 로고를 벤 표상체는 예리함을 더하며 종합적인 해석체는 정치 시사 이슈에 흥미로운 썰을 곁들인 예리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인데 앞서 분석한 시청자 관점에서의 해석체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해석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시각을 표현하는 눈의 이미지가 표상체로 사용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의 언어적 기호의 표상체는 불어 에르메스로 해석체는 창립자 티에리 에르메스의 이름입니다. 시각적 기호의 표상체 말의 해석체는 마구용품을 시작으로 가죽 상품까지 확장하였음을 뜻합니다. 말에서 마구, 마구에서 가죽으로 연상작용을 하므로 지표기호입니다. 다음으로 마부는 말을 능숙하게 부리는 사람으로 장인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지표기호입니다. 빈 마차의 해석체는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이며 이를 종합해보면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에르메스의 상품은 기다리던 주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해석체가 나옵니다. 이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르메스의 기업 정신에 부합합니다.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의 언어적 기호의 표상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니케와 발음이 유사하고 시각적 기호의 표상체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 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도상기호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해석체는 스포츠의 승리 의지인데요. 과거의 나이키의 기업 정신이 승리를 강조했다면 현재 나이키의 기업 정신은 Just Do It이라는 도전 정신으로 더 이상 승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변화한 기업 정신에 따라 소비자의 해석체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승리의 바탕에 도전 정신이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세 번째인 포스터를 통한 기호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운데에 위치한 레고의 광고 포스터를 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레고 회사가 만든 광고임을 상징하는 상징기호이며 동시에 빈센트 반 고흐의 포스터를 본뜬 도상기호입니다. 고흐의 초상화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레고의 색감을 통해 어떤 형체인지 알 수 있게끔 표현되었습니다. 퍼스의 사본론으로 분석해보면 이 포스터 자체가 표상체이며 대상체는 고흐의 포스터입니다. 해석체로는 포스터에 드러나듯이 다양한 색감의 레고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레고를 이용해서 명작을 완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이 레고를 구매하기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는 첫 번째 포스터와 같은 회사인 레고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레고의 광고임을 상징하므로 상징기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스터에서 지표기호도 찾아볼 수 있는데 포스터 속의 발바닥의 자국들은 레고를 밟아 생긴 자국으로 이 자국은 레고를 밟은 행위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하단에 쓰인 당신이 레고를 많이 살수록 승산이 있다라는 뜻의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부모님을 장난스럽게 골탕 먹일 때에 레고가 많을수록 골탕 먹이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퍼스의 사문론으로 분석해보면 표상체는 발바닥에 레고를 밟은 자국과 하단의 문장이며 대상체는 레고입니다. 해석체는 레고를 구매했을 때 생기는 일을 희화화한 것이며 하단의 문장 뜻을 통해 아이들에게 레고를 구매하기를 권유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터는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는 포스터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리본은 추모를 상징하며 이와 같은 리본 모양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기호입니다. 또한 리본으로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인 발동작을 표현해서 상징성을 더하였습니다.
이 또한 퍼스의 3원론으로 분석해서 표상체는 중앙의 그림과 하단의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쓴 글씨이며 대상체는 마이클 잭슨의 발동작과 리본입니다. 해석체는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디자인에서의 기호학의 중요성을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시각 디자인을 하나의 기호로 보고 시각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퍼스의 기호학을 시각 디자인에 적용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퍼스의 기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해석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 시각 디자인의 가치는 단순히 외관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이 내포하는 해석으로 심화됩니다. 따라서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퍼스의 기호학을 디자인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으며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